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 목소리가 좀 톤이 높아졌어요. 아, 주제가 좀 재밌는 주제인가 네, 봐요. 맞아요. 네, 친구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학교에 가서 막 물어보면 와 이렇게 화나성부터 네, 그러는 맞아요. 주제이기도 합니다. 바로 MBTI예요. 우와. 네, 맞습니다. 네, MBTI 진로에 도움이 될까요? 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드디어 나왔네요. 네, MBTI가. 그쵸. 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거죠. 네. MBTI를 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할 때 물어보면은, 자, MBTI 안 해본 사람 그럼 물어보거든요. 저는 그러면 없죠. 그렇죠. 거의 다. 전 국민이 다 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그 요즘에 보니까 60, 70대 맞아요. 어르신들도 MBTI를 다 해보셨다고 한 맞아요. 번씩은 해보셨다고 얘기하시고 나 무슨 유형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게 MBTI가 우리가 성격을 잘 파악한다고 해서 진로에 잘 연결할 수 있을까라는 또 궁금증이 생기죠. 그럼 여기서요, 우리 MBTI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가볍게 한번 퀴즈를 한번 풀어보면 어때요? 가벼운 거 맞죠? 네, 가볍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맞춰보세요. 자, 첫 번째입니다.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나는 J, 판단형이다. 자, 하나, 우리, 판 드시고. 네. 자, 하나, 둘, 셋! 아, 네. 네, 정답은 X입니다. 네. 네. J는 계획을 세우는 걸 선호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즉흥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P, 인식형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여행이라는 걸 예를 들어보면은요. 자, J인 사람들은 여행을 했을 때 내가 돌발 상황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간을 계획하고, 그리고 가는 거리, 그리고 어떤 거를 탈지, 그리고 가서 어떤 음식점을 갈지, 그 음식점이 그날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통제하면서 돌발 상황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유형들이 많겠죠. 자, 그럼 반면에 이제 P인식형은요, 여행 가자라고 했을 때, 그래? 그럼 가서 생각해? 네. 정말요? 네. 가서 생각해. 가서 두 번째로 보이는 식당 들어가자. 약간 이런 식으로 즉흥적으로, 일을 처리를 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MBTI는 성격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과학적 심리 검사이다. 자, 우리 다시 들어보고요. 네. 자, 하나, 둘, 셋. X. 네. 저도 네. X. 네. X입니다. 이게 과학적이다. 과학적이다. 뭐 침대는 과학이다처럼 뭐 MBTI는 과학이다란 말이 사실 있긴 있어요. 그죠? MBTI는 과학이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과학적인 거는 분명해요. 뭔가 여러 가지 통계에 의해서 결과를 주는 거기 때문에 되게 타당성도 있고 좋은 검사 결과이긴 하지만 이것은 성향을 파악하는 도구이지 정확하게 뭔가를 측정하고 판단 짓거나 규정화하는 도구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나와 있는 결과는 참고를 하고 스스로 나는 이런 선호의 경향성을 있구나라고 스스로를 알아가는 도구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한번 볼까요? 네. 네, 감각형 S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선호한다. 자, 한번 볼까요? 네. 다시 판을 드시고, 두구두구두구. 하나, 둘, 셋. 오. 네, 오. 아, 네. O입니다. 네. 네. 감각형은요, 눈에 보이는 것, 직접 경험한 것의 사실적인 정보를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감이라고 그러죠. 5가지의 감각에 의해서 내가 실제로 경험했던 일들.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실습이라든지 체험, 현장 경험을 통해서 정보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되게 선호하는 유형이고요. 네, 직관형 N인 경우에는 나에게 영감을 주는 정보에 끌리고, 그리고 그 정보를 접하고 그 정보를 내가 활용을 했을 때 다양한 아이디어나 상상으로 확장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정답은 O입니다. 네. 자, 이번엔 네 번째입니다. 네. MBTI는 진로 탐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이다. 한번 해볼까요? 네. OX. 자, 하나, 둘, 셋. 네, 오, 맞습니다. 네. MBTI는요, 내가 어떤 환경에서 집중이 잘 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걸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지 알려주는 그런 도구예요. 그래서 진로를 고민할 때 나는 어떤 스타일로 일하는 걸 좋아할까? 또 어떤 상황에서 에너지가 나지처럼 자기 이해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엔 다섯 번째
네. MBTI 유형에 따라 진로 선택이 유리한 유형이 있다. 자, OX판 드시고. 네. 자, 하나, 둘, 셋. 네, 저는 X. X요. 네, X입니다. 이런 얘기들 진짜 많이 해요. 맞아요. 네. 네, 왜냐하면 아이들이 고민을 하는 게 이 유형은 이 직업, 이 유형은 이 직업이 잘 맞는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MBTI는 뭔가를 잘한다, 못한다, 우열을 가르는 검사는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아니죠. 아니죠. 맞습니다. MBTI는 뭐가 잘한다, 못한다를 나눈다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고유한 특성,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나의 강점을 파악하는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진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어떤 직업이든 유형과 상관없이 다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직업을 내가 선택해서 이루어 나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강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데 훨씬 더 중점을 두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과 여러분 같이 우리 지금까지 퀴즈를 풀어봤는데요. 나 이거 맞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네 하면서 조금 헷갈렸던 그런 문제도 있었죠. 네, 사실 이런 반응 되게 자연스럽지 않나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MBTI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선입견이나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친구들이 MBTI를 해보면서 가장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저희가 한번 같이 정리해봤습니다.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수업에 가면 아이들한테 이제 MBTI 물어보고 막 하다가 선생님 MBTI 유형이 바뀌었어요. 선생님 저 원래 E였는데 I로 바뀌었어요. 이런 얘기 굉장히 맞아요. 많이 단골 하면서 질문, 단골 질문. 네, 질문이잖아요. MBTI도 왜 자꾸 할 때마다 달라요? 맞아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MBTI는 사실 내가 나를 보고서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자기 보고식 방식의 이제 검사이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날 어떻게 느끼고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네. 거죠. 특히 두 가지 성향이 비슷한 경우, 선호 경향이 좀 비슷한 경우에는 조금 더 자주 바뀐다라고 느낄 수가 있죠. 그날 내가 검사를 받는 날 좀 부모님하고 싸웠다든지, 그렇죠. 네, 그렇죠. 아니면 너무 기분 좋은 맞아요, 일이 맞아요. 있었다든지, 맞아요. 네, 그런 걸로 인해서도 굉장히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요, 성격이 내향형인 I 성향을 가진 이제 친구인데, 어떤 우연한 기회에 발표를 했는데 칭찬을 받았어요. 그리고 반응도 너무 좋았고, 해보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말했을 때, 재미있네, 즐겁네, 이런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런 경험들이 하나씩 쌓이면은 나중에 검사를 했을 때,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게 즐겁나요? 뭐 이런 질문들이 나왔을 때, 그 전에는 아니었다가, 좋아. 괜찮은 것 같아라고 체크할 수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물론 가능합니다. 아까 앞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아이가 내향형인데 발표에서 좋았던 그 기억을 통해서 나는 잘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이 붙어서 발표하는 순간은 되게 외향형처럼 보여질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연습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사람이 어떤 사람은 타고나기를 왼손잡이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를 오른손잡이로 태어난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MBTI 경향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는 왼손잡이, 누구는 오른손잡이처럼 사실 바뀌지 않는 타고난 나의 선천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왼손잡이여도 오른손을 주로 많이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나 연습을 통하면 오른손을 쓸 수 있고 오른손잡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왼손을 연습을 하면 왼손을 쓸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노력하거나 그 상황에 익숙해지면 반대 성향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타고난 나의 성향이 다른 모습이지만 그게 나의 성향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게 바로 MBTI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MBTI라는 기질 자체가 변한다기보다는 뭔가 내가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거를 많이 사용하는 그 환경에 처해 있는지에 따라서 뭔가 달라져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나를 뭔가 가둔다기보다는 나는 이런 모습을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를 인식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맞는 말이에요. 16가지 유형으로 사람을 나눈다? 처음 들으면 좀 단순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면 MBTI는 딱 이거다 하고 나를 정해주는 답이라기보다는요.
나를 이해할 수 있는 힌트나 언어에 가깝습니다. 네. 한번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보면 실제 우리가 날씨로 한번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날씨를 표현할 때 우리가 맑음, 흐림, 비 이렇게 몇 가지 단어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하늘은 매우 조금씩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사람도 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선생님은 MBTI 유형이 ESFJ. 네, 선생님은 저는 네, ENFP. 네. 네, 이런 건 기본적인 성향의 방향일 뿐이지 그 안에서의 성장이라든가 뭐 경험이라든가 또 기분이라든가 관계에 따라서 표현되는 모습은 다 다를 수 그렇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MBTI는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정해주는 게 아니라 너는 이런 경향이 있어. 그런데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는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라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걸 틀이나 정답으로 보지 말고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언어로 활용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저희가 또 이런 질문이 또 생기죠. 또 질문에 질문 못. 네. 저희가 지금 MBTI를 쭉 봤는데, 그럼 MBTI로 정말 진로가 탐색이 될까요? MBTI로 진로를 탐색할 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ENFP는 예술가 유형이니까 예술 예체능이 잘 어울리겠네. ISTJ는 뭔가 딱딱딱딱 떨어지는 정해져 있는 일을 잘하니까 공무원이 잘 맞겠네 라고 하면 큰일이 나겠죠. 과연 이 말이 사실인지 그렇지 않은지 요거를 좀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아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MBTI를 활용해서 진로를 어떻게 탐색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깊이 이야기해 너무 볼까요? 좋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네, 오늘 영상의 핵심 한마디로 정리해 볼게요. 네, MBTI는 나를 규정하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이해하는 출발점이다. 네, 그리고 진로를 선택할 때 이 출발점은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게 아주 중요한 역할일 수 있기 때문에 이 MBTI를 활용해서 내가 가는 그 길을 잘 찾아가는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 네. 이렇게 함께 오늘 MBTI라는 재밌는 주제를 한번 해봤는데요. 네.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주제도 재밌었고 또 OX 퀴즈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정보가 굉장히 유익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영상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진로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